자, 반갑습니다. 우리 포스코 홀딩스 주주님들 장 선생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요, 단기 고가를 또 뚫어주는 모습을 요렇게 보여줬었죠. 33만 원까지 터치했다가 좀 장중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시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얘네들도 다 이제 장중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따라서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홀딩스는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매수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안 오고 가버리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치의 거짓말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방송을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포스코홀딩스 주주님이시라면은 반드시 좀 구독을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고요, 또 중요한 얘기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드리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영상 마지막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통령실에서 서남권이랑 울산의 RE100 산단 조성 연내 특별법 추진이라고 하고 있죠. 이 RE100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세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신재생 쪽으로 밀어붙이는 거니까 우리가 풍력이나 뭐 이제 태양광 쪽,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는 2차전지 ESS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부각받을 수 있는 건데, ESS 쪽이 부각이 받으면은 당연히 무엇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배터리에 대한 소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2차전지 기업들에게 굉장히 좀 호재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요 정도만 알아가시면 됩니다. 더 깊게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제 자회사인 포스코 퓨처엠이 일본 배터리사랑 응급제 공급하기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근데 밑에 보시면은요, 포스코 퓨처엠이 얼마나 기간 동안에 어느 규모 동안 납품할지는 지금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대부분의 2차전지 납품한다고 하면은 보통 조 단위 계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조 단위 정도의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아리백,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의 공급 계약,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이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도 뉴스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게 지금 또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세게 밀어붙이는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의 저평가를 깬다라고 하면서 뭐 ROE나 PBR 상승 기대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지금 미국, 인도, 대만, 일본, 영국 굉장히 많은 주가 증시보다도 우리나라가 제일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세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일본도 밸류업 정책, 저 PBR 끌어올린다는 그런 정책을 하면서 지금 이러한 지표가 상승을 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수준 자체가 우리나라 수준의 거의 2배까지 그 정도로 올라가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밸류업 한 것만큼의 그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본처럼 한 2배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뭐냐? 자사주를 소각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 같은 그 주주환원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그러면은 대체 얼마만큼의 자사주를 들고 있을까를 보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그럼 포스코홀딩스 자사주 비율을 딱 봤더니 지금 총 시장에 있는 주식 수 대비해서 6.5%의 보유 지분을 자사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물량을 지금 다 태워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소각되는 만큼 주식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맨날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저 PBR 종목,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저 PBR 수준이고 현금 배당 성향이 35% 이상일 경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범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굉장히 정책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까지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지금 중국에서 들고 오고 있는 소식이 뭡니까? 결국에는 철강에 대한 감산이 부각되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현대제철도 잘 올라가고요, 동국제강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같은 피어 그룹이니까 현대제철이랑 동국제강의 자사주와 PBR,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성향 같은 것도 같이 봐야겠죠. 현대제철은 1.4% 그렇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소각이 되더라도 조금만큼의 그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현대제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 성향도 올해 기준으로 90%까지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굉장히 피어그룹에서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국제강은 자사주가 0.12%예요. 그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PBR 같은 경우에는 0.32배, 현금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도 97%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 이슈도 굉장히 좋지만 철강 피어 그룹들도 PBR과 저 PBR을 보여주고 있고 현금 배당 성향이 높으니까 지금 이러한 정책 부분에서 제대로 된 수혜를 한번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주랑 비교했을 때는 약간 차이가 나는 건 있어요. 금융주는 계속해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배당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데 조금 강제성이 부여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그 다음에 가치주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주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보다는 약간 조금 덜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저 PBR과 배당 성향 소득에 대한 그런 정책에 대한 수혜는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주만큼은 아니더라도 포스코홀딩스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었던 신영증권 있죠. 신영증권. 얘도 지금 이러한 정책 수혜를 받고 계속해서 펌핑이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쭉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신영증권을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7월 11일 날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7월 11일 날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에 이행 속도 낸다라고 나오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이 다음 날에 7월 8일이죠. 그럼 요번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화요일 오전 7시 49분 보이시죠? 아침 문자로 해가지고 신영증권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보셔라. 왜? 민주당 공약 중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경우에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런 양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자사주 비율이 가장 높은 신영증권이 자사주 비율이 53% 정도 돼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하면은 당연히 주식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펌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신영증권 7월 8일 날 매수가, 시초가에 그냥 때리셔라. 그 다음에 익절가는 전고가 돌파하면은 50% 익절해라. 라고 해가지고 신영증권이 정확히 7월 8일에 23% 올라갔는데 이때 시초가 때 때리게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12만원 부근에서 일단 14만원 부근까지 50% 반익절하고 반은 여기서 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우상향을 좀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배당 성향 소득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시장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게끔 한번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었던 포스코홀딩스의 우상향에 대한 이런 뷰는 말은 계속해서 지키면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부각받고 있는 이 자사주 소각 관련해가지고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면은 제가 보여드렸었던 신영증권처럼 여러분들이 이거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영증권이 제가 추천드린 단가에서 40% 50% 올랐어요. 이게 일주일도 안 돼서 오른 겁니다. 화요일이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3일 만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뭔지, 픽이 뭔지 그런 것들을 딱 보고 트레이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를 보유하시되 나머지 있는 비중으로는 소량으로는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고 계시죠? 영상 보고 계신 거 밑에 스크롤 살짝 내리시면은 네이버 폼 링크를 제가 남겨놨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한테만 100% 무료로 드리는 혜택입니다. 왜? 저희 채널이 드디어 7,00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올해 안에 1만 명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만 명까지 한번 바짝 찍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구독만 받고 드리는 100% 무료 혜택이니까 여기 네이버 폼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요 창 나오시면은 3번 있죠. 요겁니다. 제가 신영증권 여러분들한테 발송드렸었던 요 문자 신청 같은 경우에는 3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3번 눌러주시고 이 기준봉 매매 기법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그거 있잖아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요 자료 있죠. 제가 34페이지 손수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 기준봉이 떠야 포스코홀딩스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폭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에 대한 것들 제가 자료로 다 담아놨으니까 요거는 2번 복수 선택하셔서 그냥 받아가세요. 자, 그 다음에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포스코홀딩스의 추가 매수 타점이라든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해야 되는 그런 타점 있고 올라가면은 우리가 제대로 익절해야 되는 타점 있죠. 이런 것들도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쏴드리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본격적인 포스코홀딩스의 우상향을 제가 6월 첫째 주부터 6월 6일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주말 영상으로 분명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이거 고정 댓글에 6월 6일 영상 다시 보기 링크 있죠. 이거 남겨놨거든요. 이거 진짜 보고 오세요. 이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는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요 구간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때가 25만 잘 안 보이는데 25만 7천 원이에요. 25만 7천에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하시고 우상향 바라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지금 수익을 20% 넘게 보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포스코홀딩스를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0월부터 여러분들한테 포스코홀딩스를 브리핑 드리면서 이런 하락 구간에는 여러분들 추가 매수 절대 하지 마셔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LNG 모멘텀으로 반등 나올 때 이때 정확하게 한 6만 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때 매수하셔가지고 요때 팔고 요때 한번 파셔야 된다. 왜? 이때는 LNG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구체화 단계가 아니라 트럼프 입에서 나온 그런 발언 때문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224일선을 넘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한번 매수시켜드리고 익절 두 번 시켜드렸었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도 여러분들한테 이거 절대 매수하지 마셔라 라고 했었다가 최근에 6월 6일 날 때 여러분들 지금 추가 매수할 거면 지금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224일선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포스코홀딩스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은요 제 채널을 구독을 하신 다음에 구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기준봉 기법서 있죠. 여기에 224일선 매매, 기준봉 매매 그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추가 매수 타점이나 익절 타이밍 드리는 거 있죠. 대응 전략 발송 요거 꼭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사주 소각 이벤트가 굉장히 세게 오고 있는 만큼 시형증권 같은 이런 애들도 한번 급등주로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패키지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코스피가 3200을 넘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300에서 3500까지는 이번 하반기 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4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이런 조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뷰를 고치지 않은 거는 제가 그만큼 지금 시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세게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상승 흐름을 잘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제가 드리고 있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놓치지 않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다 오르고 나서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더 오르기 전에 제가 제공드리는 거를 꼭 받아가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